자, 지난 시간에는 단순 비교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.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바로 이 KMP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이 KMP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 중 하나예요.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난해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KMP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구현했던 것과 같이 단순하게 모든 경우를 다 비교하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에 엄청난 시간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. 이제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0만인 글에서 길이가 1000인 부분 문자열을 찾으려는 경우 최대 n 곱하기 m인 100억만큼의 연산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비교하지 않아도 가장 빠르게 부분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KMP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KMP 알고리즘은 접두사와 접미사의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. 즉 반복되는 연산을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.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점프를 해서 넘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실패 함수라는 것을 구현을 할 건데요. 즉 매칭이 실패했을 때 얼마나 점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이 접두사와 접미사를 기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. 먼저 여기에서 접두사와 접미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ABA, CA, ABA가 있을 때 여기에서 접두사는 ABA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이 접미사는 ABA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은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에요. 즉 최대 길이만큼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두사와 접미사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죠. 자,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A일 때는 일치 길이가 0이죠. AB일 때는 0이고요. ABA 같은 경우는 A 한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최대 일치 길이는 1이에요. 즉 이렇게 전체 찾고자 하는 문자열의 길이를 한 개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최대 일치 길이를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ABAC 같은 경우는 최대 일치 길이가 0이고요. 왜냐면 접두사와 접미사가 동일한 것이 없기 때문이고 이 ABACA 같은 경우는 A가 일치하죠. ABACAA 같은 경우는 일치 길이가 A로 1이고요. 그 다음에 ABACAAB 같은 경우는 AB 이렇게 두 개가 일치가 하죠. 그래서 길이는 2고요. 마지막으로 ABACAABA 같은 경우는 이렇게 ABA로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접두사와 접미사를 구하게 되면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만큼의 안에서는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몹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러한 접두사 접미사의 최대 일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J와 I라는 두 가지 인덱스가 사용이 되는데요. 자, I와 J가 가리키는 그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숫자를 1 증가시켜주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방식이에요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B와 A 일치하지 않죠? 그렇기 때문에 0을 써주고요. 그 다음 I를 1 증가시켜서 그 다음 문자를 확인합니다. 이제 이 경우는 A와 A 동일하죠? 그래서 1을 넣어주면 되고요. 이제 이때는 J 또한 증가시켜줘요. 즉 일치하는 경우에는 I, J를 둘 다 증가시켜주면 되고요. 일치하지 않는다면 I만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. 이제 B와 C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J를 바로 뒤에 있는 인덱스 0을 가리키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. 즉 이렇게 J가 되는 거고 다시 이제 A와 C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0을 넣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I를 증가시켜서 A와 A를 비교하는데요. 동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을 넣어주고 I를 증가시키고 J 또한 증가시키면 돼요. 그 다음에 B와 A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신에서 한 칸 뒤로 가서 거기 존재하는 이 인덱스 0으로 이동시키면 돼요. 즉 그냥 0인덱스로 이동시키면 된다는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A와 A 동일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1을 넣어주면 됩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J를 또 이렇게 증가시켜 주었고요. I 또한 증가시켰습니다. 이때 B와 B 일치하네요. 현재 J가 1이기 때문에
그 1에다가 1을 더한 값인 2가 들어가는 거예요. 즉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j2의 위치에서 1을 더한 값이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또 마찬가지로 j와 i가 1씩 더 증가를 했죠. 왜냐면은 일치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a랑 a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기 때문에 3을 넣어주면 됩니다. 현재 j2값이 2기 때문에 거기에 1을 더한 값인 3이 들어가는 거예요. 즉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제 이 정보가 각각 접두사, 접미사, 최대 길이를 의미해요.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셨을 때 A, B와 A, B가 일치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라는 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즉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최대 길이가 각각의 값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구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. 그 결과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가 구한 값과 정확히 일치하게 테이블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제 한번 직접 해당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C++ 기본 문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make table이라고 해서 실패 함수를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. 즉 찾고자 하는 어떠한 문자열이 있을 때 이제 이를 활용해서 실패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. 즉 접두사와 접미사의 최대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그 테이블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패턴 사이즈라고 해서 현재 찾고자 하는 그 문자열의 길이를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. 그 다음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건데 이 벡터를 초기화하도록 할게요. 이 패턴 사이즈만큼 0이라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해준 거고요. 이제 j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i는 1부터 시작하죠. 즉 모든 문자를 한 개씩 검사를 하면서 현재 j가 0 이상인데 i번째 문자와 j번째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j 위치에서 1을 뺀 그 인덱스의 테이블 값으로 j 값을 변경시켜주면 되는 거예요. 즉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전에 j에서 1을 뺀 값이 가리키는 그 인덱스로 이동을 했었죠. 그게 이제 그대로 들어간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이후에 i번째 인덱스의 값과 j번째 인덱스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 현재 j 위치에 1을 더한 값이 i번째 인덱스의 값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아까 전에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해본 그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제 한번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make table을 해서 바로 해당 찾고자 하는 문자열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i는 0부터 시작해서 전체 테이블에 모든 원소들을 다 출력하도록 만들어줍니다. 자,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접두사 및 접미사의 최대 길이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성공적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구축하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. 이제 우린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문자열 매칭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즉 우리가 방금 전까지 구현했던 함수는 일치했던 부분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검사하는 방식으로 아주 빠르게 최대 일치 길이 테이블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어요. 즉 얼마나 많이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방금 우리가 구현한 함수로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. 이러한 테이블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긴 글이 이렇다면 정확히 이 문자열이 어떤 위치에서 매칭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.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긴 글과 찾을 문자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먼저 하나씩 비교를 하는 거예요. 비교를 하다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점프를 하는 거죠. 즉 지금 보시면은 A, B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일치하는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두 칸씩 이동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. 즉 A, B까지는 여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. 자, 바로 이렇게 다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거죠. A, C, A, B. 또 이렇게 B와 A를 확인했을 때 또 불일치가 발생해서 점프를 해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. 이제 이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A, B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A, B부터 바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
전부 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즉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하고 또 뒤로 나가서도 발견을 해야겠죠. 이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접두사가 일치하는 한 가장 큰 길이만큼만 이동시키시면 돼요. 지금 보시면 이 ABA가 동일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ABA부터 확인하게 되면은 또 한 번 더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. 그렇기 때문에 총 2번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이러한 원리를 직접 C++ 소스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기존에 구현했던 이 make 테이블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바로 아래쪽에 실제로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접 문자열 매칭을 수행하는 KMP라는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패런트와 패턴이 이렇게 두 인자값으로 들어가고요. 자,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make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고요. 자, 패런트 사이즈, 그 다음에 패턴 사이즈, 각각의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j는 0이고요. 바로 한번 i가 0부터 패런트 사이즈만큼 증가하면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이제 여기는 방금 전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했던 알고리즘과 굉장히 흡사한데요. 어떻게 돌아가냐면요. 자,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문자열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바로 이 경우인데요.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. 0, 0, 1, 0, 0, 1, 2, 3이었어요. 이때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치가 바로 이 위치죠. 여기서 1을 뺀 값인 이 부분을 가리키게 돼요. 즉 현재 값이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번 인덱스까지, 즉 A와 B까지는 일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문자열 매칭에 실패한 그 위치에서 1을 뺀 값이 가리키는 그 값으로 이 J라는 인덱스를 이동시켜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B만큼은 일치를 하고 다시 이렇게 2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서 또 비교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위쪽에 있는 I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긴 글의 길이만큼만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복잡도가 거의 n에 가깝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제 이러한 원리를 직접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.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J를 현재 위치에서 1을 뺀 값이 가리키는 그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. 즉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바로 이전 단계에 있던 값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자가 전체 일치한 경우, 즉 모든 문자가 하나씩 다 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 문자열이 매칭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째에서 찾았습니다 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. 이제 여기에서는 i에서 패턴 사이즈만큼 빼주고 거기다가 2를 더해서 그 해당 위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테이블에서 j가 가리키는 위치만큼 점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j 값을 갱신해 주는 거고요. 즉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매칭이 이루어지는 모든 위치를 다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찾은 뒤에도 그만큼 점프를 시켜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,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매칭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j를 1 증가시켜서 계속해서 매칭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.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KMP 알고리즘을 구현한 이 KMP 함수 또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. 자, 이제 이러한 문자열을 찾을 긴 글인 패런트 문자열을 적을 수 있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적어준 뒤에 KMP 함수를 실행해서 총 몇 번만큼 문자열 매칭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바로 이렇게 7번째 인덱스, 12번째 인덱스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7번째에서 발견이 되었고 12번째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발견이 되었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죠. 즉 이렇게 간단하게 KMP 함수를 구현을 함으로써 특정한 긴 글에서 어떠한 문자열이 몇 번째에서 발견이 되었는지 그 매칭 함수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단순 비교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과 KMP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 모두 다 구현을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.
문자열 매칭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러한 함수를 직접 구현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